제 친구가 결혼한 지 20년이 되는데요. 네네. 시어머니가 좀 낭비벽이 심하셔서 그렇구나. 명품 좋아하시고 옷 좋아하셔서 그런 분들 계세요. 예, 1년에 한두 번씩 뭐 좀 큰 사고를 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뭐 좀 카드 돌려막기 하다 정 안 되시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남편을 통해서 이제 요구를 해온 모양인데 지금까지 뭐 결혼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을 해드린 게 수없이 많은 모양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남편은 그 착해서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싫은 소리 못하고 또 이 친구가 불만스러워하는 걸 오히려 이제 야단을 치는 모양입니다. 네네. 그래서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네. 또 이제 이런 일이 계속될 텐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참 많이 고민스러워하더라고요. 친구 얘기 아니라 보살님 얘기 같아. 자, 박수.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참 지금 여기 보면 보통 보살님이 30대, 40대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들 대체로 한 60대, 70대 이렇게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 안 해요? 요즘에 60대, 70대도 젊어요, 안 젊어요? 젊어요. 제가 보니까 30대 중반 후반 돼봤자 보살님들이 한 60대 초반 중반 되는데 60대도 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60대 분들도 뭐냐면 몸을 잘 가꾸시니까 한 50대나 막 그렇게 젊게 보이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회 세태가 그러니까 이분들도 뭔가 아니 대체로 그렇거든요. 이게 사회적 어떤 사회 심리하고 뭐 전혀 일탈된 얘기가 아닌데 왜냐하면 그 대체로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사회가 뭔가 아니 명품 사회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시면 아들 딸들 다 이제 출가하고 이제 시간이 남고 그러시니까 그분들도 뭐예요? 뭐 쇼핑이라거나 친구들하고 놀다거나 뭐 이러다 보면 젊은 분들이 무슨 겪는 그러한 어떤 우울증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겪으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한 40, 50대도 우울증이 많이 걸리신다는데 제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고 그러면 우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 60대 후반 초반 막 중반 이렇게 되면 황혼이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복지관을 운영하고 그러지만 저 무슨 마을회관이나 무슨 뭐 노인정이나 뭐 이런데 등등 이런데 보면은 여러분들 우스운 얘기 같지만 옛날에 뭐 교회나 성당들을 연회당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엔 할머니 할아버지 연회당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 모여가지고 서로 외로우니까 서로 뭔가 같이 보듬겨 안고 그렇게 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마음이란 게 이게 참 묘한 게 정말로 해리스 여인 사건이라고 옛날에 찰리 채플린의 그 공연 상대가 있었는데 유명한 얘기인데 나이가 보니 90이 넘어 돌아가셨을 것 같아. 근데 자기 딸내미가 70대인데요. 그 엄마인 해리스 여인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왜냐면 60대인가 그때 척추가 다쳐가지고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어요. 근데 40대 초반밖에 안 된 마크라고 하는 그런 이른바 남자 간병사죠. 그러니까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이 90대 여인이요. 자기가 옛날에 찰리 차플린의 공연상 등의 유명한 배우였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뭔가 기자회견해가지고 90대인데도 내가 마크하고 40대하고 결혼 손주도 아니지. 나 결혼하겠다 이렇게 그냥 공표해버린 거예요. 90대가 40대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야. 이거 참나 기가 막힌 게 나도 깜짝 놀랐어요. 미국 신문에 나왔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 거 아니? 딸내미가 그 마크란 놈이 사기꾼이다. 우리 엄마를 꼬드겨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재산 이게 배우였으니까 인세도 나오고 뭐가 나오는 게 많은가 봐. 1년에 수입이 꽤 많은가 봐요. 재산도 뺏어가려고 탈취하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재판이 붙었는데 딱 이 여자가 또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내가 60대 초반에 척추가 다쳐서 남녀의 운우의 정, 남녀의 만남을 전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마크가 내게 와서 새로운 인생의 찬연한 나라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나는 뭐가 뭔지 모르지 난 잘 모르겠어.
새로운 차년 하나를 열어도 되는 거야. 90살 잡수인 할머니에게. 와, 놀랄 노짜다 정말로. 내가 마크하고 결혼 안 하면 누구하고 결혼하겠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소송이 끝나버렸어요. 90이 돼도 나이가 아무리 많이 돼도 마음 가운데 있는 성에 대한 욕구는 우리가 정말로 이게 생을 거듭하더라도 이게 남자 여자에 대한 욕계에 사는 한 이게 녹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돈을 쓰고 싶은 거야. 명품도 쓰고 싶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 보이고 친구들한테 잘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자꾸만 쓰는데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아들한테 자꾸만 손을 벌리니까 이게 돈이 쌓이지 않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돈을 버는 게 그 아들이 얼마나 잘 버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근데 또 저는 이제 그런 경우는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사시겠냐. 엄마 아버지가 다 우리의 은혜가 지중하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할 경우가 많은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보세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응?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머니 우리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또 상당히 문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그럴 때는 마음을 아프게 드리면 안 되고 이 아들 딸 된 도리로 말이죠. 이제 그때는 뭔가 하니 강원 양면의 정책을 써야 돼. 어머니 이제 아들한테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 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머니하고 앉아가지고 그땐 며느리는 강경하게 하든지 아들이 약하면 말이죠. 작전을 짜가지고 어머니하고 협상을 해야 돼. 마구잡이로 돈을 자꾸만 낭비하고 이러는 건 별로 올바른 게 아닐까. 왜냐하면 쇼핑 중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돈을 써볼 때 사람이 신나거든요. 사실은 돈을 쓸 때 신나거든. 뭐 사들이고 가서 막 어디 가서 돈을 낼 때 거기 물건을 파는 사람도 굽신굽신 하잖아요. 그죠? 괜히 막 여왕처럼 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아들 딸들이 며느리가 어머니를 같이 앉혀놓고 진지하게 뭐죠? 얘기를 해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이 이상 더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제질해야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알코올 중독이나 무슨 뭐 이런 중독성이 있어요. 담배 중독이 되거나 자꾸만 아들 딸들한테 습관이 되면 버릇이 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서서히 괴로워지는 거니까. 물론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하면 좋겠지만 잘 판단하셔서 엄마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건 안 되지 않냐. 어머니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강경하게 제지하면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어머니 이제 제가 꼭 모시고 다니겠습니다만 말이야. 똥뚝간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항상 이렇게 뭔가 같이 이렇게 그게 왜냐면 보살핌 관심이 덜하면 말씀이죠. 여러분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드리시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엄마 아버지에게 필요한 걸 자꾸만 공급해 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외톨이가 되니까 더욱더 그런 일들이 심해지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거 드세요. 아니면 무슨 옆구집에 있는 립스틱입니다. 어머니 요즘에 다른 할머니들은 아주 빨갛게 칠하고 다니는데 할머니도 어머니도 빨갛게 칠하고 다니면서 잠깐 배려를 해주면 그분이 살 걸 갖다 내가 차단해버리고 뭔가 이렇게 자꾸만 마음을 써주면 그 마음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로 제가 볼 때 며느리나 아들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배려가 이른바 말하면 좀 열벗을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그런 응보로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르겠고 저는 직접 그분을 안 만나 뵀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배려하고 선물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거 하면 훨씬 더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하면은 뭔가 좀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조차도 자기를 한번 돌아보라고 그래봐요. 내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배려했는가, 내가 아들을 얼마나 배려했는가, 내가 아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배려했는가 이런 점들을 반성을 해보라고 그래야 돼. 그런 데서 타협점을 찾고 좀 더 어머니나 아버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에게 배려해주는 내가 먼저 선수를 치고 내가 필요한 걸 공급을 해주고 어머니도 한번 이런 거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그런 며느리가 있는데 어디 가서 돈을 달라고 자꾸만 그런 마음이 나게 미안해서라도 안 그런다. 쪽제비 낯짝 있지.